어젯밤 서울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영무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피해자와 입사 동기였고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1심 선고 하루 전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 출입금지를 알리는 통제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30대 남성 A씨가 순찰 중이던 20대 여성 영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현장입니다. A씨는 1시간 넘게 신당역에 머무르다가 피해자 B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성 화장실을 쓰는 중에 신혼 미상의 남성이 들어와서 홀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원한을 품은 보복성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를 찍은 촬영물로 협박하다 고소당했고 회사에서도 직위 해제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를 스토킹하는 등 범행을 이어가다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오랫동안 범행을 준비해왔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물을 쓰고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습니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경찰 신변보호를 받았지만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보호 조치가 종료됐고 스마트워치 등도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복성 여부를 더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서울시 시의원이 신당역에서 벌어진 영무원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시의원은 오늘 오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신당역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31살의 평범한 청년이었을 거라며 안타깝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의원 발언은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정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31살 전모 씨로부터 스토킹과 협박을 당하다가 숨진 신당역 영무원을 위한 추모 공간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법이나 치안 시스템이 충분히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추모 공간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후로 접어들면서 범행 장소인 이곳 여자 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28살 나이로 숨진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꽃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꽃이 쌓인 책상 아래에는 음료와 과자를 가져다 둔 시민도 있고요. 추모객이 메모지를 붙인 것들은 벌써 벽을 거의 채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글귀들이 붙어 있는데요. 특히 한쪽에는 스탑 페미사이드, 여성 살해를 멈추라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어버리신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남녀노소 추모객이 이곳을 찾았는데 다들 한 목소리로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신변보호 조치가 끝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추모객이 많았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청주에서부터 올라와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도 있었고요. 아이를 직접 데려온 여성들도 눈에 자주 띄었습니다. 몇몇 추모객은 메모지에 쓰인 글귀를 읽어보다 감정이 북받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이곳 추모 공간은 우선 유가족이 장례를 마치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전모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오후에 결정됩니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경찰이 오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할지 결정을 하지요. 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31살 전모 씨 신상 공개 여부는 잠시 뒤인 오늘 오후 3시부터 논의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내 외부위원 7명으로 꾸려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 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지 심의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회의에서 사건 기록을 토대로 범행 증거의 충분성과 범죄 예방 효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출석 위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즉각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집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놨는데요. 우선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사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마무리했던 스토킹 사건들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스토킹 사건 관련 검경협의체도 만들어 사건 초기부터 영장 신청 등 조치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죠. 네, 전 씨는 범행 과정 전반을 사전에 준비해온 거로 경찰 조사 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전 씨는 범행 직전 피해자가 예전에 살았던 서울 지하철 구산역 일대를 2차례 배회했습니다. 구산역 역무실로 이동해 직위 해제됐던 자신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근무지와 시간을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범행일 이전에도 일대에 찾아갔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전 씨는 흉기 등 범행 도구도 사전에 준비하고 예금 전액을 뽑아 도주 자금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 같은 계획 범행 정황과 전 씨가 피해자의 고소에 따른 재판으로 원한을 가지게 됐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기존 살인에서 보복 살인으로 혐의도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 자택에서 확보한 PC와 외장하드를 분석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과 추가 범행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사법당국과 서울교통공사 측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가 충분한 상담을 받았다면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서 또다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신당역 영무원 보복살인 사건에 대한 비판의 화살은 경찰과 검찰, 법원으로 쏠렸습니다. 단순히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미리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살인까지 방치가 된 것은 저는 법원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 재판 도중에도 이 불구속 피고인들은 충분히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어요. 여기에 피해자의 추가 고소에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서 구속할 수 있었는데 이제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나 가해자 잠정 조치를 구금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치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담당 수사관이 1차 수사 때 구속의 요건을 법원이 너무 엄격히 판단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좀 귀속된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피해자의 의사 반대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와 전주안의 근무지였던 서울교통공사 역시 책임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직위 해제된 전주안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손에 넣었고 직위 해제를 했는데 다른 직원의 근무 현황을 파악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것까지는 뭘 정보를 이제 탐색하는지는 몰랐었습니다. 다만 직위 해제가 우리 직원의 지위를 박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기 업무 관련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고치겠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지 않아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받았다면 자신에 대해서 보호하는 조치에 대해서 훨씬 더 강화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을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주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잘못해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자한테 교육을 제대로 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이런 사건을 막을 걸 기대하는 것 자체는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관계기관을 강도 높게 질책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부랴부랴 늦장 대응에 나선 건 마찬가지라는 비판은 국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 측이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유족 측은 사건의 본질이 2년 동안의 스토킹과 이어진 살인에 있다면서 고인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앞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 대리인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유족 측은 고인을 용감한 사람으로 소개한 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누구보다 강하고 용감한 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이는 곧 남아있는 유족분들의 슬픔이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해서는 스토킹 피의자 전주환을 구속하지 않는 등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의자는 진정 어린 사과를 하기는커녕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판사님께서는 피고인이 무조건 잘못한 것 아닌가요?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인과 함께 일했던 회사 동료들도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했습니다. 동료들은 이번 사건에 예견된 인재라면서 시스템을 정비해 또 다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도 시스템도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 스토킹이 지속됐다는 사실조차도 간파하지 못한 이 엄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밝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향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여가부 장관님이 말씀해 주신 발언은 주무장관으로서 매우 저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하게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고요. 스토킹 사건인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노조 측은 오는 30일까지를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매일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사측과 특별단체 교섭을 통해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과거 자신의 직장 동료이자 스토킹해오던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피의자는 31살 전주환이었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1시간 정도 논의한 뒤 전주환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신상공개위는 전 씨가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와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상공개위가 계획 범행이라고 1차 결론을 내린 가운데 관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당시 위생모를 썼을 뿐 아니라 스포츠용 코팅 장갑도 착용하고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장갑을 샀다가 범행 당일 사용하게 됐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위생모는 물론이고 장갑까지 낀 것, 머리카락이나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이라고 보고 경찰은 사실상 계획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전 씨는 이 밖에도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거나 범행 전 피해자 옛 주거지 일대를 배회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 자택에서 확보한 PC와 외장하드를 통해 추가 범행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전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인 가운데 송치 당일 전주환의 모습도 언론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은 이번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0월에 사서 지금까지 보관을 해왔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 씨는 이후에 이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었는데 지난달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31살 전주환의 죄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입니다. 신고나 소송의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를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범행 계획한 거세요? 경찰 조사 과정에선 전 씨가 이미 오래전부터 범행을 준비해오다 실행에 옮기게 된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전 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흉기를 사서 보관하다가 이번 범행에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흉기를 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때 처음 범행을 생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후 전 씨는 올해 1월 스토킹 혐의로 추가로 고소를 당했고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전 씨는 결국 범행을 결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선고 공판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신의 인생도 끝나니 피해자도 살해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범행 당시 장갑도 끼고 있었는데 지난달 주문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일에는 피해자 옛 거주지 인근을 처음 찾아갔고 범행 때 머리에 쓴 일회용 위생모도 산 거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전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옛 주거지를 찾았지만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근무 정보를 캐낸 뒤 지난 14일 결국 신당역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전주환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최종 결론 내리고 검찰의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지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1살 전주환이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 송치가 되면서 과연 언론을 앞에 두고 어떤 말을 할지 아직까지는 전해지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환 서울중앙지검으로 잠시 후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모습인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부족한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작년 10월부터 범행 계획한 거 맞습니까? 피해가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스토킹 범죄자 범죄 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보복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범행 후에 재판 출석하려고 하셨던 거 맞나요? 재판 출석하려고 하셨던 거 맞으세요? 그건 맞습니다. 범행을 도주하려고 하신 건 아닌가요? 돈을 왜 뽑으셨나요? 돈을 왜 뽑으려고 하셨나요? 부모님 드리려고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진짜 정말로 죄송합니다. 유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